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조지 알도 선수의 이번 UFC 301 대회에 출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알도 선수의 그 로우킥의 무서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동료 선수들의 그런 얘기를 좀 다뤄봤었는데, 저는 이번 알도의 경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레전드가 돌아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알려진 대로 조지 알도가 직접 얘기한 대로 이번이 UFC와 계약상 마지막 경기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UFC 측과의 이 계약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그 격투 인생의 그 두 번째 챕터를 좀 열기 위한 이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요. UFC 측이 복귀 얘기가 나온 후에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재계약을 하자, 좀 연장을 하자. 근데 알도 측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알도는 얘기한 게 일단은 본인은 챔피언이 목표인데 이번 경기를 좀 뛰어보고 그 다음에 나는 미래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UFC에서 계속 활약하기보다는 복싱에 대한 그런 욕심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종합격투기를 계속 하더라도 UFC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번 경기가 진짜 잘 풀리면 UFC 내에서 다시 한번 벤텀급 왕좌 쪽으로 다시 도전하는 거를 분명히 또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옵션은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많은 좀 옵션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UFC와의 그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좀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 고민을 해보려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번에 그 조지 알도가 돌아오는 게 2022년 8월에 UFC 278에서 메랍 드발리시빌리에게 패배를 했던 후에 돌아오는 건데, 약 따져보니까 1년 9개월 정도 만에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복서로 활약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조지 알도가 조금 종합격투기에서 제왕으로 있다가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코너 맥그리거에게 패배, 맥스 할로웨이에게 패배, 그리고 표트르 얀에게도 패배를 겪고, 특히 벤텀급으로 전향한 후에도 잘 안 되고, 본인의 원래 그 의도대로는 잘 안 흘러갔을 때 정신적으로 슬럼프에 빠졌겠죠. 알도도 사람이니까. 이때부터 그 브라질에서 복싱 훈련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했다고 그래요. 약간 본인의 정신적인 탈출구가 됐던 게 복싱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한 후에 2022년 8월에 마지막 UFC 경기 했었고, 메랍하고 9월에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쭉 복싱을 했어요. 그러면서 3번의 경기를 뛰었습니다. 제레미 스티븐스하고 했던 경기 좀 많이 알려져 있죠. 3번의 경기를 뛰면서 복서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종합격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UFC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연 어떤 작용을 할지. 격투가가, 종합격투가 혹은 다른 분야의 격투가가 복싱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저도 오랫동안 격투기 해설을 하면서 많이 봐왔는데, 제일 오래전에 봤던 게 제롬르 벤너였어요. 벤너가 복싱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저도 되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해설자로 일하기 한참 전입니다. 제롬르 벤너가 1997년도 K1 측에 출전을 하다가 98년도부터 미국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터로 유명한 그 돈킹 사단에 들어가서 98년, 99년 한 중반 후까지는 거의 미국에서 복싱 쪽에 주력을 하다가 1999년 K1 그랑프리,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 때 돌아오는데, 이때 몸이 미친 듯이 커져서 돌아왔었죠. 당시에 일본 언론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육체 개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체중이 제 기억으로 그때 120kg이 넘었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근육질이 되어서 돌아왔었죠. 후에는 역시 당연히
금지약물 복용, 스테로이드 복용에 대한 뭐 의혹의 시선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여튼 당시에 뭐 특별한 도핑 테스트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었기 때문에, 여튼 뭐 벤너는 변한 거대해진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K1에서 활약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 99년이니까 제가 재수할 때네요. 재수를 하는데 뭐 공부는 안 하고 역시 그 외국 방송으로 많이 챙겨보고 했었는데, 이때 벤너가 자세가 완전 변했었어요. 자세가 원래 벤너도 조금 업라이트 자세로 킥과 펀치를 고루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중심이 완전히 앞중심으로 실려서 복서처럼 완전 이렇게 전진형 복서로 변해서 킥의 비중이 엄청나게 줄고 밀고 들어가서 펀치로 다 뭐 부숴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변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1999년 그랑프리 때 매스켈톤 선수 개막전에서 이기고 8강에서 피터 하츠 KO 시켰죠. 그리고는 4강에서 어네스토스에게 지면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99년 그랑프리 때 되게 핫했던 인물이 이 제롬 벤너하고 미르코 크로캅이었죠. 네,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벤너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이 K1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물론 뭐 몸 커지고 뭐 약물 복용 의혹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 기량이라는 면에서 따져봤을 때 복싱 쪽으로 갔다 왔던 게 되게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K1의 헤비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크닉적인 면도 다 좋지만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종목이든 헤비급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벤너가 복싱으로 갔다 왔던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물론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쭉 활약을 벤너가 하다 보면 자세가 뭐 예전의 자세, 그다음에 복싱으로 갔다 왔을 때 직후의 자세, 이게 좀 섞여서 뭐 펀치와 킥이 다시 좀 고루고루 섞인 스타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복싱을 하고 직후에 돌아왔던 벤너의 포스는 좀 엄청났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종합격투기에서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종합격투기에서는 벤너가 활약했던 무대는 K1이었죠. 뭐 킥복싱 무대였던 거죠. 킥복싱, 그것도 헤비급 킥복싱 무대였는데, 거기서는 복싱으로 가서 복싱 기술을 가다듬고 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MMA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합격투기에서 예전에 스피릿 MC 해설을 하다가 임재석 선수가 당시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였지? 한번 패배를 겪고 여튼 돌아오는 경기였는데, 그 링 위에 올라와 있는데 몸이 진짜 거의 조각칼로 조각한 것처럼 근육이 이렇게 막 다 새겨져 있고 몸 상태 진짜 좋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었거든요. 복싱 특훈을 엄청 해서 타격을 가다듬었다고. 그리고 딱 그 조각 같은 몸으로 임재석 선수가 그 링 위에서 딱 섀도우 복싱을 하는데, 와, 자세가 엄청 더 타이트해지고 소위 더 펀치 모습이 좀 더 간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날 임재석 선수가 졌어요. 패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2004년도 그 남재 때 제가 프라이드 해설을 처음으로 했었던 대회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생중계 그 대회였고요. 생중계를 처음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뭐 기절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대회에 젠스 펄버가 나왔습니다. 젠스 펄버가 고미다 카노리와 대결을 했는데, 이때 젠스 펄버도 복싱에 가서 활약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저는 당시에 젠스 펄버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고미다 카노리에게 KO가 됐었습니다. 네, 이 예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뭐 가까운 뭐 시일 내에 있었던 선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너 맥그리거. 전에 뭐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그 경기, 완전 본인을 더 스타덤으로 올려줬던 그 경기 이후에
맥그리거가 돌아왔을 때, UFC 무대로 돌아왔을 때 달라졌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재석 선수, 그리고 젠스 펄버, 코너 맥그리거 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돌아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펀칭 거리가 짧아집니다. 복싱 쪽으로 갔다 오면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리가 종합격투기 거리가 펀칭 거리가 훨씬 길거든요. 킥도 쓰고 몸싸움도 있고 뭐 레슬링 다 섞고 또 케이지가 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종합격투기에서 주먹으로 사람 얼굴 때리려고 하는 거리 자체가 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복싱에서 주먹으로 사람 얼굴 때리려고 하는 똑같은 행위를 할 때보다 거리가 훨씬 길어요. 근데 복싱으로 갔다 온 케이스의 선수를 보면 다 본인의 타격거리가 짧아진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공통적이더라고요. 젠스 펄버도 그랬어요. 임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젠스 펄버만큼 클리어하게 나진 않는데 역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젠스 펄버도 제가 그 당시에는 2004년이니까 저도 지금만큼 MMA를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도 뭐 이상한데? 젠스 펄버가 내가 알던 펄버가 아닌데? 달라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코너 맥그리거는 정말 완전 변했죠. 그 두 번째 대결 때는 아예 그냥 복싱 때 느낌 그대로 그냥 갖고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자만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다리 부러졌던 포이리에와의 3차전 때는 원래 스탠스로 좀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갖고 나왔는데 역시 통하지 않았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이 좀 붙는 경향이 생깁니다. 발이 붙습니다. 복싱하면 푸더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프로복싱으로 가면 발만 계속 움직인다기보다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면서 발을 소위 그쪽 개념에서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머리 움직이고 흘려내고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클린치도 섞고 하면서 펀치 연타로서 유효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듬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푸더크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칭송받는 복싱이지만 의외로 복싱 쪽으로 갔다 왔을 때는 발이 붙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펀칭 거리가 좀 짧아지고 발이 붙고 이 점들이 제가 이제까지 봤던 특히 맥그리거 가장 최근이니까 기억해 보시면 딱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알도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MMA에 UFC로 오랜만에 돌아와서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제가 본 조제 알도의 그 복싱 시합들의 모습은 조제 알도의 그 복싱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평범했습니다. 절대 뭔가 특별한 복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알도의 복싱 경기가 아니다라면 저는 보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조제 알도는 원래 킥을 되게 잘 찼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벤텀급으로 내리면서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벤텀급으로 내리면서 확실히 더 킥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실종이 됐었죠. 제 생각엔 이거는 벤텀급이 아무래도 더 좀 선수들이 체격이 작은 만큼 더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도 입장에서도 더 로우킥을 맞추기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원래 조제 알도는 WS 시절 때 보면 자기 혼자 움직이고 상대방은 아까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은 알도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펀치 칠 때 치고 로우킥 칠 때 차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많이 알려진 대로 스피드가 좋았던 선수들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파워 형들이 좀 더 오래 가는 거고, 이게 과학적으로 100%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조제 알도는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가 떨어졌고, 그리고 벤텀급으로 또 내리니까 상대들은 더 빨라진 거잖아요. 근데 조제 알도라는
이 대가에 대한 레전드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됐기 때문에 상대는 알도에 대해서 계속 더 잘 알아갔고, 그리고 조제 알도는 분명히 체력이 좋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킥을 차는 것에 대해서 타이밍도 잘 안 맞아요. 상대방들이 자꾸 잘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하니까 킥 찰 타이밍도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킥 한 번 차는 게 펀치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조제 알도는 체력도 안 좋아. 그러니까 킥을 굳이 대놓고 자꾸 찰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아시다시피 조제 알도가 킥을 약간 알렉스 페레이라처럼 툭툭 차는 스타일도 아니라 보는 사람도 갑자기 훅 하고 집중이 될 정도로 너무 간지나게 빡빡 차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다가 만약에 상대가 킥 체크를 제대로 하면 당연히 찼던 알도도 정강이 데미지가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이유로 알도가 좀 킥이 없어지고 약간 복서 같은 스타일로 변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복싱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알도가 커리어 그 벤턴급으로 내리고 후반대에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발 붙이고 이렇게 머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도가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경기가 꼬입니다. 아니면 이미 꼬이기 시작한 후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얘기해서 발 붙이고서 머리 위빙하는 거는 전 저희 제자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위대했던 마이크 타이슨도 자기가 경기 잘 풀고 있을 때는 머리하고 발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 커리어 후반에 홀리필드나 레녹스 루이스한테 특히 맞고 그랬을 때 마치 약간 정신무장 다시 하는 것처럼 발 붙인 다음에 머리 흔들면서 다시 뭔가 재무장하고 나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동작이 나오는 것을 절대 좋은 사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알도가 이번에는 좀 어떨지, 그런 사인들이 혹시 일찍 나오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조제 알도는 치타 같은 스타일이에요. 치타가 되게 빠르지만 전력 질주한 다음에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진짜 사자나 다른 큰 동물들한테 죽임을 많이 당한다고 그러죠. 근데 알도도 전력 질주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전력 질주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쭉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도의 전성기 시절 경기 잘 보시면 폭발력 있게 빡빡빡빡빡 한 다음에 좀 쉽니다. 이때 쉴 때 상대가 대부분 가만둬요. 왜냐? 이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알도가 또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한 번 또 돌려주거든요. 들어오지 마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상대가 놀라서 못 들어가고 알도는 이때 좀 쉬면서 체력 회복하고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깼던 사람이 맥스 할로웨이였죠. 맥스 할로웨이는 알도하고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볼륨, 툭툭툭툭툭툭 하는 전혀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는 타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거의 그 가랑비에 옷 젖듯 잡아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여기에 알도가 완전히 당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알도의 스타일이 이제는 복싱으로 좀 더 복싱을 가다듬고 나온 게, 말씀드린 대로 킥 부분을 좀 더 덜어낸 알도의 버전에서 좀 더 정교한 복싱 연타,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 더 타이트해진 경기 운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봤던 케이스들은, 비슷한 케이스들은 절대 결과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은 알도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제 생각에서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더 좋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혹시나 악영향을 좀 끼쳤을 때 이게 약간 실전에 들어오니까 연습 때는 잘 됐지만 실전에 들어오니까 이거 좀 다른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좀 바꿔서 대처를 할지. 물론 챔피언이고 오랫동안 경기를 해온 베테랑이고 또 너무나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처의 순간이 왔을 때는 분명히 알도도 뭔가 갈등이 생길 거예요. 또 상대인 마르티네스가 엄청난 선수거든요. 저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라고 봐요. 특히 인사이드 킥으로 상대를 지금 계속 KO시키고 있는데 이거 진짜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 강력한 알렉스
페레이라의 카프킥도 사실은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는데 이 마르티네스는 인사이드로 컵 스완슨, 야네즈 다 KO 시켰거든요. 무시무시한 그런 또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알도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알도의 복귀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혹시나 좀 덧붙인다면 제가 뭐 복싱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종합격투기 자체가 특히 UFC의 이 탑 레벨에서 활약하는 것은 그 한 분야 자체에 집중을 해도 결국은 모자란 그런 최고의 무대이기 때문에 복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슬링을 갔다 오도 저는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리어 초창기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레슬링 갔다 오죠? 그러면 태클 거리가 분명히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낮게 들어가는데 되게 많이 익숙해진 상태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레코를 한다. 그레코를 하면 그레코만 약간 당연히 클린치가 뭐 세지고 하겠지만 이 좁은 거리에서의 공방이 있거든요. MMA에서의 클린치는 좀 더 멀어요. 좀 더 뒤로 밀려도 상관이 없고 니킥 들어오고 엘보 들어오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레코 선수로 갔다 오건 자유형 선수로 갔다 오건 레슬러로 갔다 와도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이에요. 알도 레벨에서는 킥복서로 갔다 와도 몇 년 활약하고 와도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입니다. 주짓수 무대로 갔다 오죠? 그러면은 소위 노기 무대로 갔다 와도 하체 건절기 하고 뭐 하프가 돼서 뭐 좀 개비고 있다가 뭐 들어가고 그러다 이제 딥하프로 가가지고 살짝 정신 빼고 있다가 해머링 맞고 바로 KO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세미 프로가 아니라 프로 뭐 대충의 뭐 어느 정도에 있는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 UFC 탑 레벨에 있는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잖아요. 여기서 외도를 하면 자기가 UFC 선수로서 MMA 선수로서 계속 그 선수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하려고 맨날 MMA 훈련하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이건 해야죠. 근데 몇 년 외도를 해. 아예 복서로 가. 레슬러로 가. 주짓대로로 가. 했다가 돌아오는 거 저는 절대 복싱에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킥복싱이든 주짓수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외도하고 돌아오는 것은 제 생각은 절대 MMA 선수로서의 그 능력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 종목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목입니다. 이제 완전 다른 종목이고 그 종목들을 MMA 선수로서의 실력으로 뭐 컨버팅해서 넣을 때는 그건 MMA 선수여야 돼요. 그리고 MMA 훈련을 하면서 넣어야 돼요. 완전히 떠나서는 잘못하면 MMA 게임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저는 이 점들을 좀 약간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경기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개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코너 맥그리거가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경기 그리고 뭐 그 전후 과정들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언정 다른 UFC 경쟁자들과의 그 격차는 돈은 이만큼 벌어서 올라갔지만 실력은 MMA 실력은 떨어지고 다른 선수들은 계속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종합격투기는 그 정도로 UFC 무대는 제가 보기에는 무서운 곳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여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뭐 조제알도의 패배를 예상하고 이런 게 아닌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제알도가 앞으로 그 종합격투기와 뭐 이번 경기를 넘어서서 종합격투기와 복싱 양쪽에서 저한테 완전히 제 얼굴에 똥을 끼얹듯이 복싱에서도 챔피언 되고 UFC에서도 챔피언 되고 그러면서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또 보여주면 저는 또 굉장히 또 놀림감이 되겠지만 저도 조제알도의 뭐 팬이라기보다는 너무 리스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또 봤으면 하는 또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기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